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원장님하고 본장님께서 이제 수학, 과학, 이제 학습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대입 27학년도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7학년도 어떤 학년도죠? 마지막 학년도죠. 현존하는 27세의 마지막 학년도인데 그렇다고 뭐 항상 제도가 바뀌었던 적은 여러 번이 있어요. 여러 번이 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3학년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학년도인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우리는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국어는 공통의 독서 문학이 있고 선택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선택 체제입니다. 수학은 공통으로 수원 수출을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한 거고 영어는 이제 영어 원투, 한국사는 한국사 이게 절대 평가고요. 사회하고 이제 과학이 총 17과목이에요. 17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생지하고 추 해가지고 원투에서 8과목이고 나머지 이제 사회가 9과목인데 사회 2개를 봐도 되고 과학 2개를 봐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봐도 되고 나는 그냥 한 과목만 볼 거야. 한 과목만 봐도 돼요. 그리고 안 볼 거야. 안 봐도 돼요.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한국사 뿐이고 나머지는 다 취합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은. 난 수학이 싫어. 안 봐도 돼요. 국어를 보고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봐요. 그런 체제예요. 근데 한국사는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여기에 다 응시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취합해서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체제죠. 근데 올해서부터 많은 또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는 사탐, 과탐, 그다음에 수학 요 분야에서 선택 과목을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과 아이들은 주요되는 미적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대부분 작년까지. 작년부터 조금 움직였는데 25학년도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과도 확통 선택해도 된다. 응시 다 할 수 있게. 요 상부도 거의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던져준 수능이고,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이제 대교협이라는 데서 이제 항상 취합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지금 이제 고2 아이들이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대입은 3년 예고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해요. 나라에서 큰 틀을 제시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까지 각 대학마다 예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 예정안을 발표를 하면 요 대교협이라는 집단에서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발표를 해요. 3학년이 되면 5월 달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형은 대부분 이제 26학년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수시 모집은 26학년도에 79.9%, 정시는 20.1%에서 총 34만 5,179명을 26학년도에 모집을 합니다. 추세를 보니까 75%, 78%, 79%, 79%, 79% 대략 80%에 가깝게 수시가 모집이 되고 있고 점점 늘어났죠. 정시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서도 발표를 합니다. 이 대교협에서. 교과 전형을 보니까 수시에 15만 5천 명, 이 정도. 전체 모집 인원의 45%를 내신을 가지고 뽑아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 전형이 23% 정도. 논술이 3.6%, 실기 실적 1위가 6.4%인데 대부분 예체능 전형. 그리고 기타 전형이 있어서 수시는 79%고 수능 위주는 전체에서 18.5% 정도 그래서 6만 3,9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구분해서 얘네가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을 봤더니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더 많이 뽑죠. 아까는 교과가 압도적으로 45%였잖아요. 얘네들은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는다. 수도권에서는. 그리고 비수도권에 가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훨씬 많이 뽑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도 모집하는 게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면
정시에서 69,331명 있는데 이 정도의 인원인데 수도권에서 가져가는 애들이 43,509명이에요. 거의 다 수도권에서 대부분 인원들 많이 뽑고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인원 자체가 2만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요강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모집 인원이 과마다 한 자릿수가 막 3명,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교과 전형으로 미리 뽑아가는 경우도 많고 이 수도권은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대교육자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우리 아이들 것도 내년 5월에 또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이게 물론 맞는 자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자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모든 대학들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서울대에서부터 홍대 정도까지의 전형을 이제 정원 내전형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 전형을 봤더니 전국의 45%였는데 이 주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11.78% 정도를 뽑습니다. 이게 22학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나라에서 학교장 추천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10% 이상을 다 대부분 10% 이상을 뽑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자체를 안 뽑았었어요. 22학년도 이전에는. 근데 뽑으라니까 이렇게 늘린 거죠. 종합전형을 보시면은 대략 34.88%로 전국의 23%보다는 훨씬 높죠. 주요 대학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비교했을 때 종합전형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대학은 왜 종합전형을 선호할까요? 종합전형은 좀 복잡해요. 서류도 다 봐야 되고 면접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은 걸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종합전형인데 교과전형은 성적으로 해서 순위만 따지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주요 대학이. 왜 그럴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전형은 대부분 1.5가 있고 1.7이 있으면 1.5가 붙어요. 그죠? 근데 종합전형은 1.5가 있고 1.7이 있고 2.5가 있어요. 1.5, 1.7 떨어지고 2.5가 붙기도 해요. 그게 종합입니다. 내신이 변별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 지역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한 1.5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다른 지역에 내신이 한 3점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죠? 모르죠. 학교가 상상고였네? 모르죠. 그죠? 1.5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 상상고 3.0하고 비등비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학은 종합전형을 선호합니다. 논술전형은 인원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 3.64%인데 전국은 주요대는 9.16으로 좀 늘어나긴 하죠. 네, 논술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없어졌고요. 대부분 예체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시예요. 정시가 요 41%를 뽑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전국에서는 20% 정도 있지만 2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모집인원 다 보시면 대부분 40%에 가까워요. 그래서 주요되는 정시 수능을 뽑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때 22학년도가 23학년도에 주요 몇 개 대학, 16개 대학한테 니네들 정시 비율 4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논술과 종합을 너무 많이 뽑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좋다 하고 다 늘렸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정시가 이 정도 비율을 뽑는데 이건 발표된 인원이죠. 발표된 인원. 수시는 100% 모집이 없어요. 거의.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연대, 의대도 도망가요.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수시에 되면 서울대 도망가겠죠. 추가 모집을 합니다. 추가 모집이 무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다 못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아요. 수시에서 인원 뽑으려고 했던 인원이. 그게 정시도 2월이 돼서 정시 확정안이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시 비중이. 모집 인원을 관한 거였고요. 자, 이제 전형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2026학년도.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2명 학교에서. 근데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이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교과전형을 뽑고 대략 인원 수는 이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다 있어요.
최저가 한양대가 원래 다 없었었는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추세. 얘네도 최저를 넣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이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연세대는 추천으로 학교장 추천 10명까지 받아요. 고3만. 고려대는 12명, 고3만. 서강대는 20명, 고3. 성균관대도 15명, 고3인데, 한양대는 11%, 꽤 많은 인원이죠, 11%면. 근데 재수생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올해 내가 12%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 재수생이 늦겠다라고 하면은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원 자격입니다. 그리고 교과백 이 두 가지가 있죠. 내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점. 다른 거를 보지 않고 교과로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연대가 면접이 플러스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로만 보겠다라고 최저를 넣으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고려대는 교과가 90이고 서류가 10이에요. 근데 교과당 점수 극단 차이의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류 10%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80, 일반이고요. 전체 과목이 정성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진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맞췄는지. 순수하게 교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양대도 교과 전형이 10% 정도가 들어가죠. 자, 이 교과 전형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가장 궁금하신 거. 일단 해당이 돼야 궁금하기는 한데, 저는 이 교과 전형을 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 학교마다 그 커트라인이었어요. 커트라인이 잘 발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여기다 공개하라고 했어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라고 들어가서 대입정보센터에 가면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대가 없으니까 20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의 이 교과 전형의 내신 50% 컷과 70% 컷입니다. 50% 컷은 평균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등 안의 성적, 그 다음에 7등 안의 성적, 성적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의예과 50%컷 1, 1.03, 1.03, 1.54, 여기 1, 1.54. 연대의대죠. 네, 그렇죠. 근데 다른 과들을 보니까 뭐 1.5도 있고요. 시스템 생명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건데 1.5, 1.45, 1.44. 완전 1점대 초반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 공개됐을 때, 아, 생각보다 낫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이따가 한양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는 최저가 다 없었거든요. 최저가 없으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연대인데 생각보다 의대를 빼고는 그다지 아주 높지는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면접을 받거든요. 일정 배수를 뽑고 나서 거기서 또 면접을 걸렀기 때문에 컷이 생각보다, 물론 높은 내신이지만 생각보다는 낮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25, 26 가면은 이제 최저가 들어가고 교과로만 뽑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컷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연대보다는 낮아요. 연대하고 고대가 물론 고대가 살짝 밀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신해서 많이 밀릴 건 아닌데, 보시면은 얘네들도 의과대학은 1.6, 1.25, 1점대 초반이 나오지만 다른 과에서 연대보다 조금씩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가 좀 더 강화돼서 내신 극한 차이보다는 이 서류, 결국은 학교가 좋고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죠. 고대고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이제 교과전형 자체가 1점대 중반에서 보시면은 제가 2점대 초반까지도 나오는 학교고, 이 추가 모집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이 정도 성적이 되고 최저를 여기 맞췄을 때 이 이상의 대학들도 많이 써놓거든요, 서강대가. 그래서 여기가 대략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초반 사이에서 이게 70%컷 이하를 안 보여주는데 어떤 때는 모집 인원에서 지원 인원이 있고 이거를 뛰어넘게 추가 모집이 돼서 지원한 아이들이 모두 합격한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노리면 성공을 하는데,
이걸 맞추기는 어렵죠. 평균관대도 비슷합니다. 성적 때문에. 평균관대도 대략 1점대 중반에서 1점 후반 이 정도까지 갔는데 교과 전형 평균관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를 가니까 이제 서강대 평균관대보다 훨씬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연대보다도 높죠. 연대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잘 보시면 화학공학과 1.11이에요. 50%씩. 그리고 작년에 요 생명공학과가 1.07도 있습니다. 50%. 1.07. 얘네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대가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제가 느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이 생명공학과 작년에 5등 안에, 몇 명 중에 5등 안에가 1.07이었단 말이죠. 자, 1.07인 아이는 대부분 이제 지방 북미 무대를 지원을 한다면 최초 합격권이에요. 내신으로. 굉장히 괴물이거든요, 1.07면. 근데 이 아이는 왜 한양대의 생명공학과를 등록을 했을까요? 지원을 하고.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내신들을 가지고 한양대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을까요? 입시는 상대적인 거예요. 일단은 나는 의대를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내신 그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시를 바라보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됐었을 때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를 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적이겠죠. 성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 성적도 있고 활동도 있어요. 비교과. 뭘 가지고 얘를 지원을 하게 될까요?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정시에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평가한 걸 보고 내가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어느 상황이 좋은 거죠?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상황이죠. 이게 좋은 상황이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아이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이 상황인 거예요. 한양대가 여기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보다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됐었을 때 모의고사를 여러 번 봐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래서 9월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그때까지 내 성적을 비교해서 내가 정시에 갈 대학이 여기라면 그 내신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학이 여기다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학교가 안 좋으면 이 상황이 더 많고. 이 아이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겠죠.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겠죠. 이 지역에서 대략 1.07 정도 나오면은 의대 최저 웬만하면 맞춰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도 최저가 생기죠. 최저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결과를 봐야 돼요. 건국대 정도를 가니까 이제 1점대 후반이 나와요. 건국대는 이때는 최저가 있었고 이때는 또 최저가 없었고 24년도 없었고 있다 없다 맞게 6명. 근데 대략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사이에서 건국대 그 교과전이 되고 있습니다. 단국대 정도를 가면 이제 2점대에서 3점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각 그 지원 가능권의 내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1학년 때 이제 1학기가 끝났어요. 1학년 때 1학기가 끝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고민을 해요. 왜? 어차피 4%, 11%, 23%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내신이 중학교 때보다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잘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나왔을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표들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내신이 한 3.5, 4인데 그럼 단국대도 교과가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결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어떠냐면은 이제 나는 이제 내신은 이미 고등선거를 건넌 거죠. 이번 생은 이제 끝났다. 그럼 나는 정시하고 논술만 준비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하고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도 있고 막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바뀌지 전에 마지막 입시인데
이런 입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일반고. 어쨌거나 2학년 말까지의 1학년 때서부터 아이의 성장 과정,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 나가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게 없이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난 이제 이번 생각 끝났으니까 수능으로 해야지? 하죠. 수능으로 해. 뭐 할 거예요? 지금 수능 문제 풀어봐야 풀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다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참고 자료로 바뀌면은 이렇게 된대요. 이제 바뀌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면은 연세대에서부터 가천대까지가 대략 지금 컷이 대략 이 정도가 나오는데 교과 70% 컷이 다 일이 되고 가천대 정도가 일이 돼요. 그죠? 올해 끝내야겠죠? 다음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요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각 요동을 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나눠져서 종합전형이 정착이 됐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입시의 목적이 대부분 모든 대학의 입시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죠?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을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다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대부분 면접이 없었어요. 얘네들의 목적은 연고대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서류만 쓰면 다 합격해요. 이 서강대의 서류평가, 이게 전통적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최저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대부분 행복하긴 한데 우울한 아이들이 간혹 나오긴 했어요. 9월달에 봤더니 난 서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시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수능을 봤더니 수능을 다 맞아버렸네? 그러고 나서 성적표 나오고 합격자 발표들이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정시를 못 쓰죠. 그런 취지의 대학이었는데 이제 서강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성균관대는 뭐 탐구형, 성균인재, 과학인재, 과학인재가 작년에 생겼고 성균인재가 이제 올해 26학년도에 생기고 막 분할해서 면접까지 보면서 뽑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양대도 원래 서류형 하나였었는데 추천형과 면접형으로 구분해서 뽑기 시작했고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아이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학과들이 괜찮은 과들이 막 생기게 되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계약과들이 막 생기면서 덤벼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종합전형. 종합전형의 결과를 보시면은 원래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은 아무래도 전교 1, 2등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컷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거 같은 경우 1.5, 1.58, 1.5, 1.11 이렇게 지역균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지역 균형보다는 조금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학, 과학, 심층 면접을 보기 때문에 영재고 과거 애들도 많이 써요. 일반고의 내신이 굉장히 좋은 애들하고 영재고 과거에서도 다 가지 못해요. 서울대를. 그 중에 앞에 있는 애들이 경쟁을 해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아까 교과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연세대 활동 우수는 최저가 있습니다. 고대는 이제 학업 우수하고 계열 적합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학업 우수는 최저가 있으면서 컷이 대략 1점대 후반에서 2점대가 나오는 걸 확인이 돼요. 일반고에서 이제 최저 맞추면서 활동이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이걸 많이 지원을 해요. 실제로 학업 우수 같은 경우 일반고 애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전형이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얘네들은 나눠놨어요.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은 여기를 지원을 해요. 계열적합.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 특목 자사 아이들을 받으려고 영재고 과거 애들을 받으려고 하는 전형들은 최저가 없어요. 수학과만 잘하고 나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그러면 보시면 컷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들이 나오죠. 3점대도 나오고 2점대 후반도 나오고 차이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강대는 이제 2점대 후반서부터 3점대들이 보여지고 일반고는 대체적으로 1점대 중반이 가야 돼요.
실제로 교과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목이나 자사 아이들 중에 여기 보시면 요 다 어문학부죠. 어문학부에 합격한 애들이 내신이 그래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 애들이 많은 거죠. 국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계열하고 학과로 나눠서 뽑았었는데 고대하고는 그 큰 차이, 고대학처럼 일반고랑 특목고를 나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대략 평균 성장이 이 정도로가 나오고, 요 노란 거는 작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계열 모집으로 뽑았는데 요 때에는 또 학과 모집으로 다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점대 중반선, 2점대 초반. 의대는 그래도 1점대 초반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에 이제 처음 생긴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130명인가 150명 정도를 뽑았어요. 꽤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과들도 다 괜찮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글바벨도 있고, 반도체 시스템 있고, 이쪽 있죠. 자, 50% 컷과 70% 컷입니다. 이게 대학 어디가에 오픈됐는데 깜짝 놀랐죠? 전 이걸 보고. 5등급이에요. 정기조 작업 같은데 5등급. 여기 보면 반도체 융합과학과가 5.49, 5.3. 자, 이 중에 일반고 애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균관대는 과거 영재고 애들을 뺏어 오려고 이 장면을 만든 거예요. 이걸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고 하나가 더 늘어나요. 성균 인재전형. 의대를 50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장점은 우선 아이들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의대가 증원되죠. 증원되고 성균관대도 의대 120명까지 뽑습니다. 120명까지 뽑았을 때 이 얘네들을 다른 전형에서 또 넣으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균 인재전형에서 50명을 의대를 거기서 뽑아요. 사범대하고 섞어서 이런 식으로 전형이 바뀝니다. 26학년도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종합전형은 최저는 없는 대신 컷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대략 섞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1점대가 꽤 많이 보이고 2점대 중반 정도까지 갑니다. 한양대 종합도 만만치가 않죠. 이거는 또 이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자료를 보시고 대학 어디가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까지의 아이들이 각축을 해요. 각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서부터 대략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까지 교과하고 종합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권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는 성적으로 뽑지만 종합은 활동을 해야겠죠. 학교에 대한 활동.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활동까지 해야 돼요. 발표도 해야 되고 전공에 맞춰서 하래요. 근데 전공에 맞춰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목,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어떤 걸 알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뀌기 전 우리 교육과정. 여기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죠. 2학년 때 배우는 게 이렇게가 거의 다 수능 과목이죠. 여기에 루트 과목도 있고, 여기에 기하랑 여기에 확통이 있고, 미적이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대부분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합법과정문, 독서, 언매, 문학. 그리고 여기에서 독서와 문학을 2학년 때 대통령학교에서 배워요. 두 번. 3학년 때 언매나 허작을 선택해서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 언매를 나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 다 수능 과목이죠. 수학도 보시면 수원수, 미적, 학통, 여기 기하가 있습니다. 수원수는 당연히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학교에 따라서 기하나 확통이 막 섞어 들어가요.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미적을 배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영어도 영어 원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2학년 때 대부분 배우는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다고 나는 수능 준비해야지 하고 수능 준비를 파요. 경쟁 상대가 없고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긴장을 안 해요. 싸워봐야 돼요. 싸워봐야 돼요. 자, 수능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들을 실제로 내신을 겪어서 싸워보고 성적을 쟁취해봐야 그 바탕으로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전국 애들은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어떤 걸 배워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26학년도 잘해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첫째 측면에 이제 33페이지 보시면은 뭐 교과 이수준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전공 영재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매년 발표를 해줘요. 서울대에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둘 다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자, 보시면 인문대학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갔더니 경제학부 쪽에 보니까 권장 과목으로 미적 확통을 요구하죠.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을 보시면 미적 확통기하, 물투, 화투, 생투, 물투. 대부분 미적분과 기하가 포함이 되면서 수학과 관련된 거는 3개 다 배워야 되고, 과학 쪽에서는 미적기하를 포함해서 각 과목의 2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공대 보세요. 공과대요. 미적기하, 물투. 그죠? 이렇게 이수 과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넘겨보시면은 수의과의 생명과학 2가 핵심이고 미적과 확통이에요. 의대도 거의 수학을 중시합니다. 약대도 마찬가지고, 의과대학에 보시면은 미적 확통 기하까지 요구를 하죠. 그리고 약학대학에 이제 화원 생원을 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아마 1학기가 끝날 때쯤이니까 이 아이들 뭐 선택할지, 뭐 과학 세 과목지 뭐 선택할지, 그 분고 과정은 뭐 과학 4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대를 가야 되면은 물리투를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상적인 생각인데, 이게 아마 한 10몇 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부흥이 되는 시기에 연세대학교 설명회에서 그 입학처장이 한 말이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설명회 들고 갔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너는 우리 학교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너희 학교에 물리2가 개설이 돼 있는데 왜 이수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와 어떤 학부모님들과 학원 관계자들과 저를 포함해서 공대를 가려면 물리2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입시킨 거죠, 아이들한테.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상 수과목에서 물리2를 한다라는 게 인원수가 없어가지고 폐강되는 경우도 많고, 그죠? 학교에서 14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내가 7등급이 나오는데 물리2를 하는 게 맞을까? 내가 내신 성적이 평균적으로 한 3점대 후반에서 4점이 나오는데 내가 연대를 쓸 것도 아닌데 물리2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을 해서 성적을 올려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자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최저가 있고요. 고대가 이제 올해 컴백을 하죠. 고대가 원래 없었거든요. 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논술백이고 한양대는 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학생부 내용을 일부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장락이 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는 이과인 경우에 대다수의 아이들, 이 지역 아이들이 논술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은 애들, 중앙대 이상의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새는 논술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 할 시간에 수능하고 내신 관리를 더 하는 게 아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이 좀 애매하게 2점대 중반서부터 3점대 중반인데 수학을 잘해.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종합으로 뚫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경희대 내오는 상태도 뚫기 어렵거든요. 건국대 자기 추천도
2.3 정도 되는 아이가 중부 아이였는데 건국대를 썼어요. 화장품공학과를. 그러면 1단계는 됐어요. 세배수 1단계 됐는데 최종에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홍대 종합을 가긴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내신대가. 그리고 2.3이라는 내신이 결코 낮은 내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 내신대 아이들인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는 논술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논술 준비를 언제 하느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1등급을 찍어라. 그러면 겨울방학서부터 중대 이상의 논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대부분 수학 논술이거든요. 이제 과학 논술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성균관대가 있었는데 성균관대 수학 논술만 보고 한양대는 원래 수학 논술만 봤었고 대학 수학 논술을 봅니다. 근데 왜 11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냐? 사실상 중앙대 이상의 논술 전형을 써가지고 오는 애들 중에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이 아닌 애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문이과가 합쳐졌죠. 이제 확통비적기에서 같이 나와요. 1등급이 인원수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이과애들이죠. 비적기가 선택한 애들. 그죠? 그러면 예전에 가영 나영일 때는 1등급이 6,000명에서 8,000명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 15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45만 명 정도에서 50만 명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4%면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18,000명. 18,0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공, 지학, 지방의대까지 해도 그 인원하고 이과 쪽으로만 그 인원은 다 아우르죠. 1등급이 흔해졌죠. 받기는 어렵지만 흔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논술을 하는 아이들 중에 수학 1등급이 아닌 아이들은 1등급이 아닌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수학 1등급도 아니면서 논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논술학원들에서는 저희도 이제 학원이지만 논술학원에서는 수학 3등급이나 아이한테 논술을 시켜요. 논술밖에 할 게 없다 너. 논술 시켜요. 그리고 학급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시간에 애가 수학 실력을 쌓으면 사실상 그 논술이 수능이 끝나고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일부 있고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첫 주, 둘째 주 다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가보면은 마주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중간에 가천대도 있고 다 섞입니다. 마주대나 인하대 논술을 쓰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논술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해요. 네가 수학 2등급을 찍어라. 그리고 나서 마주대를 가면은 논술의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주대는 최저가 없어요. 마주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요. 마주대는 최저가 없는데 이 수능 끝나고 2주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꽤 되는데 애들이 많이 와요. 그죠? 그리고 딱 가서 앉아있으면 애들이 다 나도 잘해 보여요. 사람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2등급 맨 위에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 밸런스 맞으면은 경북대 이상 정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3등급 맨 위에랑 2등급 맨 끝에가 싸우는 거예요. 그 논술날. 누가 이기죠? 그날 운이 좋은 놈이 이기죠. 별 실력 차이도 없어요. 2등급 끝에랑 이거 3점짜리 하나 더 튀었거나 그날 실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아이들, 실력이 된 아이들. 아주대 논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적에는 한양대보다 어렵게 출제했던 적도 있어요. 아주대에서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풀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1등급이 이내로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겨울방학에서부터 논술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게 아닌 아이들은 수능 실력을 향상시켜서 정시지원 간부를 최대치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매치시켜서 논술을 쓰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죠. 논술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양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22학년도까지는 이 내신하고 논술 평균 점수를 친절하게 발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23학년도는 내신을 발표를 안 했어요. 자기들한테 별로 영향가가 없었던 거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6등. 그죠? 다들 3, 3. 내신은 거의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수대가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의대를 지금 안 뽑았고, 이때 다시 뽑을 거예요. 22학년도에 논술 점수를 보니까 의예과는 평균 점수가 76.52, 수학교육과는 83.33,
아, 역시 수학교육과죠. 수학을 더 잘하죠? 문제가 달라요. 의대 문제는 다릅니다.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양대가 논술 전형으로 일반고 애들이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작년에 이제 신성고회가 한양대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 논술 전형에 과거형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시형 문제가 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가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수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고요. 연세대가 있고 고대도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이 있고 서강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여기 이제 수능 100의 학력평가 10점. 그다음에 수능 100. 여기 수능 100. 여기도 수능 100. 여기는 교과가 들어가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수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거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60에 교과 평가가 40이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도 수능 100에 2단계에서는 수능 80에 교과 평가가 20이 들어가요. 이 교과 평가라는 게 점수화 시키지는 않아요. 이 아이의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A, B, C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와 얼마나 연관 있는 과를 지원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특히나 지역균형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5%가 들어가고 뭐 풍립 95%다. 이런 식으로 면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특이학과들이 있고요. 고대는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를 또 일부 뽑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신 성적을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수능과 합쳐서 됩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3번의 기회가 있죠. 3개의 티켓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의 대학들,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더 쓸 수 있어서 4번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의 그 차이점을 가끔씩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형 기간이에요. 원서 접수를 똑같이 합니다. 10일 만에 다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전형 기간이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뭐 실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대는 나군이죠. 그죠? 그럼 연고대가 나군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가군이에요.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는 얘네가 나군이었거든요. 나군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서울대가 발표하니까 그 해에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의 그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안 기다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서강대는 가군이 조금 생겼는데 원래 나군으로만 계속 뽑았었거든요. 나군의 대부분의 인원을 뽑습니다. 지금도. 자, 이 나군. 서강대는 어차피 서울대 쓰레들 우리한테 안 쓴다. 연고대 쓰레들을 뺏어와야 돼. 그래서 나군인 거죠. 성균관대는 가나를 뽑았었는데 다군이 또 생겼어요. 일부 학과들이 생기면서. 대체적으로 가나군이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연고대랑 박치기를 시켜요. 싸울 수 있을 만한 과. 그리고 연고대를 뺏어야 되는 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중앙대가 여기 빠졌는데 중앙대는 다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경영학과 뽑고요. 소프트웨어 뽑고 창의 ICT를 뽑습니다. 정신자. 거의 100명씩 뽑아요, 거기서. 걔네들 다군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왜? 성균관대랑 한양대가 다군이 없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걔네들 다군. 그러면 가군, 나군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고 나면 다군의 의대를 빼면 쓸 데가 중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돌았을 때 1000몇 번이 돌았죠. 1000몇 번. 그러면 많이 돌았는데도 점수가 높아요.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중앙대는 그걸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정시입니다. 자, 서울대 일반 전형에 이제 100분위 평균이에요. 과목별로. 첫 해에 대학 어디에 발표를 했을 때는 과목별 100분위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영어 등급이랑. 보시면 의예과 100, 98, 99.17에 영어 1등급. 서울대 의대죠. 98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여줬어요. 나머지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99.25, 99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98인 이유가 있어요. 투거든요. 이때 투를 필수로 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을 또 따로 23학년도부터 뽑았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표현대가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 그러니까 70% 컷. 이게 이 평균이라는 게
70% 평균이라는 게 요 7등 안에 요 100분위들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대학,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성적표가 A4 잔여로 교육형 모의고사 아직 평가는 안 났으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과목별로 조합 100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위치가 나오거든요. 뭐 국수탕 해가지고 97%, 상위 4%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서 얘가 99점, 그러니까 의대과 99.17, 99.25, 99. 이 100분위가 나오면, 그 위치가 나오면 서울대 의대를 못 써요. 99.91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착각을 가끔씩 하세요. 아, 평균 점수니까 그게 내 위치다. 그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첫 해에 이렇게 친절하게 발표를 했다가 두 번째 해에는 영어 등급을 가로열고 표현을 했다가 올해는 또 다 표현을 해줬어요. 연대의대 이때 보시면은 199예요. 서울대가 이겼죠. 원두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98, 99 이렇게 되죠. 연대는 영어 등급을 꾸준히 발표를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연대는 영어가 성적이 안 나오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정시에서 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갔었을 때 1, 2등급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2, 3등급 편차가 조금은 커지지만 수학 한 문제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3등급을 받는 순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이 5점 차이가 나요. 100점 만점 주고 95점. 그 다음에 1등급하고 3등급은 12.5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정시에서 환산해서 반영했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크죠. 연대들이요. 이제 고대로 이렇게 조금씩 미묘하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제 95% 이상. 실제 UA라는 사이트라든지 진학사라는 사이트라든지 성적을 입력해서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2% 이내. 2%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들이니까 좀 더 내려가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4% 이 정도 사. 진짜. 그리고 평균만 거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과들이 있죠.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으니까. 하나는 요새 공대가 가운데고 의대가 있으니까 서강대보다는 공대 쪽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시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계속 이제 대학 어디가에 사이트에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성적하고 요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대가 나오는지. 이제 오늘 마지막 설명인데요.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이제 내신 준비를 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모의고사죠. 1학년, 2학년 때 지금 4번 보죠. 이제 3, 6, 9, 10 이렇게 보죠. 예전에는 이제 2번 보거나 3번 보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다 4번 보더라고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가 A4 잔장으로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죠? 보셨나요? 그래서 애들이 착하네요. 시험지 성적표를 딱 보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전교 등수도 나오고 전국 100분위가 나옵니다. 과목별로. 그 밑에 보면 뭐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오답까지. 그 옆에 보면 조합 100분위가 나와서 그게 내 위치가 되죠. 상위 96%는 위에서 4%. 이게 왜 내 위치죠? 그 위치를 이제 믿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살아가요. 1학년, 2학년. 2학년 11월에도 시험을 봅니다. 3학년 때가 됐어요. 3학년 때도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저 똑같은 성적들도 받아요. 거기에서도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위치가 깨져요. 언제 깨지죠? 6월 모의고사에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애들하고 시험을 보게 돼요. 자, 보시면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요. 6월 달에 57,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65,000명, 작년에 75,000명. 올해
7만 3천 명이 시험을 봤어요. 접수는 8만 명이 넘게 접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보면 7만 3천 명 정도라고 할까 확인하고 왔어요. 자, 이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자, 재생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경쟁 상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봤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보고 네이처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이처에 이렇게 있었는데 10만 5천 명의 재생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그럼 내가 100분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어들어. 아이들이 이제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유언문고사를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괜찮게 본 것 같은 거예요. 느낌 좋아. 그리고 시험지를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과목별로 등급, 100분위, 그다음에 표준 점수. 끝이에요. 조합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유해라든지 진학사라든지 집어넣어가지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내 위치를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1차 쇼크가 옵니다. 1차 쇼크. 그리고 6월달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고등학교 시절 중에 가장 최악의 시험이 6월 모의고사예요. 아이들은 2학년 때까지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겨울방학이 되는 순간, 3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되는 순간 그래도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모든 아이들이. 성적이 좋거나 안 좋거나. 왜? 마지막이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얼마나 또 오래 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은 개학을 했더니 3월 모의고사예요.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하고 올해는 5월에 봤거든요. 모의고사를. 4월달 거를. 5월에 또 모의고사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와중에 6월 모의고사예요. 굉장히 지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모의고사를 볼 줄 알았거든요. 매달 모의고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여기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6월 모의고사죠. 자, 6월이 끝날 줄 알았더니 9월에는 작년에 9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반생이. 여기는 7만 8천 명, 7만 8천 명.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또 의대가 늘어난다니까 올해 9월에 얼마나 들어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죠? 얘네들은 왜 늘어났죠? 갑자기?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항상 있어요. 약간 좀 재수없는 분들이 연구대를 다녀요. 연구대를 다니는데 나는 서울대 가야겠다.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자, 수능은 뭐죠? 100분이에요. 내 입지가 이렇게 있는데 극상위권에 들어오면 나는 밀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9월 모의고사.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원서 접수를 17만 명이 했어요. 시험 보고는 15만 명. 13만 명. 그죠? 또 늘어나요. 또. 6월, 9월 수능이 다 처음 보는 상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 위치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수능입니다. 시험 성적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재생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건 얼추 다 알아요. 6월에 들어오고 9월에 들어오고 수능에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재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정기분포를 해요. 성적이.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재학생들도 이렇게 정기분포를 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요. 그 합치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밀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재학생들이 많이 밀려요. 왜 밀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육청에서 나왔던 그 성적이 다 가짜라서. 그게 무슨 의미냐? 3월 달에 재학생 30만 8천 명이 작년에 봤습니다. 쭉 가서 원서 접수했더니 32만 6천 명이에요. 그게 고3 애들 전체겠죠. 시험을 봤더니 28만 7천 명, 한 4만 2천 명 정도가 사라져요. 고3인데. 그죠? 여기도 4만 2천 명 정도가 사라졌죠. 여기도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사라져요. 고3인데 수능날 수능을 안 봐요. 대부분 이 5만 명 가까이 된 4만 2천 명에서 요 사이의 아이들. 얘네들은 왜 고3인데 시험을 안 봤을까요? 수시 합격. 그렇죠. 수시 합격할 수도 있겠죠.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은 수시 합격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긍정적이신 거죠. 수시라는 이게 6개를 쓰잖아요. 6개. 6개를 쓰는데 최저가 일단 없어야겠죠.
그래야 시험을 안 보겠죠. 그리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쓴 6개 대학 중에 그 대학이 제일 마음에 들어야 시원하게 시험을 안 보는 거죠.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대부분 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망쳐줄게 하고 시험을 봐요. 왜? 자기도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봐요, 가서. 그래서 내가 자꾸 망쳐줄게 하고 가잖아요? 시험도 잘 봐요. 왜? 기분이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그죠? 대부분 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일부 취업을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수능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봐요. 그냥. 3월, 6월, 9월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 가야죠. 아니 졸업을 안 하잖아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3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오랜만에 막 대충 서 이렇게 내줘요. 그죠? 그런 애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신선고에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물어봤어요. 몇 명 자냐? 그래도 좀 덜 자요. 근데 수능 날은 어디 가죠? 학교를 안 가요. 그죠? 고사장에 가죠. 거기서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 보는 애들하고 봐야 돼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엎드려 자다가 얼마 막 대충 써가지고 내줘야 되나요? 창피하게? 시험 봐봐야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놀러 가요. 그럼 그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부분 8, 9등급인 아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참 신기한 게 재수생을 포함합니다. 재수생도 많이 빠져요. 원서 접수는 하고. 자, 50만 4천 명이었어요. 접수 인원이. 44만 4천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빠졌잖아요. 자, 9등급 최소 몇 프로? 4%. 8등급? 11%. 똑같습니다. 거꾸로니까. 매년 똑같아요. 네. 시험을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아이들. 얘네들이 빠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9월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11%. 딱 2등급 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명을 제꼈어요. 그래서 10등. 10등이면은 몇 등급이죠? 10%. 10%의 2등급. 좀 더 안정적인 2등급이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10%가 빠지네요. 그럼 대략 90명.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성적이 올라도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로 재수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나 내신을 이제 건널 수 없는 걸 건넜어 라고 해서 수능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봤자 되지도 않고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정말 치열하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한 성향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나서 3학년 때 모의고사 이 위치를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막 안 되니까 수능 준비해야지 막 이런 거는 정말로 1학년 때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본 실력을 쌓아야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아시겠죠? 수능성적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주지하시고 아직은 1학년이니까 2학년 말까지 내신에 일단 최우선을 두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간제 분한테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인지하겠습니다.